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익히 요역동학 검사가 뭔지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입생 그리고 1년차 선생님들 뭐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 아마 일부가 또 계실 텐데요. 아마 익숙하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검사냐 이렇게 이제 인트로듀서부터 조금 쉽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전번에 이제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포함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요 내용은 사실은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는 의미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진료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제 수련 기간 동안에 진료를 위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진료에서 과연 환자들이 호소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되게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술금, 소변이 안 나온다, 뭐 그다음에 소변이 샌다 이런 걸 되게 의미를 하고요. 근데 신장이 손상된다, 어떻다 이런 거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건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자들이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소변이 샌다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벨리에이션을 해야 되죠. 서브젝티브한 어떤 증상도 퀀티파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심각한 경우에는 언더라잉하게 어떤 이제 키드니 뭐 이런데 이제 데미지 같은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씩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서브젝티브한 거,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한 거 이걸 총합해서 최종적으로 치료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환자는 서브젝티브한 게 굉장히 강할 수가 있고요. 어떤 환자는 서브젝티브한 건 별론데 심하게 호소하지는 않는데 아니 키드니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오브젝티브한 거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또 오브젝티브한 것도 놓치지 말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자를 올바른 그 치료 방침으로 치료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환자들은 환자분들이 본인이 편해하는 그런 증상 쪽으로 되게 많이 호소를 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검사하다가 보면 이제 키드니 데미지, 리플럭스 있고 뭐 하이드로 있고 이런 경우가 환자들한테 어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제 이런 키드니 데미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 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환자들이 억셉트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라도 환자를 설득을 해서 올바른 길로 어, 나가고 그리고 치료가 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설득하는 과정들도 사실은 관가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스파인al 코드 인저리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수술 받았던 흔적이 있죠. 근데 방광이 굉장히 트러베클레이션이 심하고 양측 요관 방광 요관 역류 때문에 콩팥이 거의 이제 망가진 환자입니다. 거의 CRF까지 간 이제 그런 환자가 되요. 상당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환자는 이제 되게 소변 새는 것만 좀 있지 크게 불편한 거 없이 그냥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롱텀하게 시간을 이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유로다이나믹 스터디에서 도대체 뭘 측정하느냐? 이게 이제 전연차 선생님들, 특히 이제 우리 비뇨기과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선생님들을 사실 잘 몰라서 이걸 도대체 뭔지 좀 알려달라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자, 카테터를 우리가 이제 요도로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하나 넣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방광과 요도 압력을 어떻게 매저를 하고 그 다음에 플로우를 매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근육의 어떤 수축, 이완되는 신호를 EMG를 통해서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어떤 피지올로지가 이제 환자의 배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스토리지 페이지에 어떤 뭐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추산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신호를 얻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이직하게 어떤 배뇨에 대한 어떤 피지올로지나 패솔로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차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그런 이제 난리지나 익스피리언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들어서 똑같은 머티리얼이라 할지라도 듣는 아마 레벨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난리지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도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익스포저에 대해서 이런 기회 때 자꾸 들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프레셔와 플로우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방광의 압력을 이제 재야 되죠. 그 다음에 필링 페이지와 보이딩 페이지를 미믹하기 위해서 필링 페이지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퓨전을 하게 됩니다. 그 듀얼 루멘으로 해서 인퓨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MG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노란 부분이 이제 이게 유린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플로메트로 해서 내려오게 되는 플로우도 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또 아티팩트들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복압을 또 주는 환자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압을 서브스트랙션 하기 위해서 뒤쪽에 그 렉툼 쪽에 카테터를 넣어서 또 프레셔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기존에 알고 있는 피지올로지, 패솔로지 어떤 개념을 종합해서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뭔가 잘못돼 어떤 부분이 잘못있어서 이런 심톰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산을 해서 결국은 치료 방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필링 페이지와 보이딩 페이지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링 페이지 때는 프레셔 라이즈가 없이 그냥 채우기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EMG는 계속 이제 뛰고 있죠. 왜냐하면 요도에다가 이제 요도 쪽을 액티비티를 반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티비티가 증가하고요. 배뇨를 하게 되는 시점에 액티비티가 사라지고 EMG 액티비티가 사라지고 프레셔 라이즈가 되면서 됩니다. 이걸 이제 플로로스코피로 보면은 방광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채워졌고 그 다음에 풀 블레드가 되고 이때 스틸 감춰져 교수님, 있습니다. 저 공유 한 번만 다시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오승준 선생님. 예,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로스코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방광이 완전히 안 찼고 중간 정도 찼고 그 다음에 풀 블레드가 되고 배뇨가 시작되면서 EMG 액티비티가 사라지면서 이게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방광은 컨트랙션 하게 되고 심하게 컨트랙션 되면서 소변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은 우리 노폐물이기 때문에 노폐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몸 밖으로 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 동안에 저장을 했다가 이동시키느냐. 그건 결국은 프레셔 그레이디언트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체에서는 우리가 생체 활동을 하면서 항상 들어오고 인풋이 있고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소변이 형성이 돼서 노폐물을 싣고 이제 방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방광에서 사회생활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도로 스토리지는 적절히 돼야 되겠고 그 스토리지 된 물질을 몸 바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을 시키는 데는 결국은 프레셔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체에다가. 프레셔를 걸면은 프레셔가 높은 데서 항상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셔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방광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고 프레셔를 수축을 하게 되는데 프레셔가 나갈 수 있도록 릴리브 해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관략근이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제 몸 밖으로 이동시키고 또 새로운 노폐물들이 쌓이고 또 그걸 또 주기적으로 배출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배뇨 생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목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리적 현상의 객관함이 계량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셔와 플로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것도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로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프라이버시가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생리적 현상을 프레셔와 플로우, 그 다음에 EMG 액티비티의 형태로 나타내서 그걸 우리가 종합해서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잡한 병태 생리의 이해를 돕고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블레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인볼런타리 컨트랙션 너무 심하다 이러면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들에서 예후를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히스토리 같은 거를 이제 얻어서 이거는 환자의 증상과 그 다음에 히스토리상에서 어떤 게 예상이 된다. 그걸 이제 예상을 우리가 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스토리 얻는 과정에서. 그리고 검사를 UDS 이런 걸 통해서 재현을 시키는 거죠. 평상시를 재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임상 현상 소견들을
다시 반추해서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이런 과정들이 됩니다. 그래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가 이 이제 과정 중에서 아주 키 패스웨이를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최종보 그 회장님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관여된다. 그러니까 유로다이나믹 스터디가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검사다. 이거 너무 이거 골치 아픈 검사인데 이걸 그 어떻게 예, 검사 안 하면 안 되느냐. 근데 사실 UDS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진단의 정확도와 치료의 방침을 설정하는데 에큐러시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건 저희 이제 경험입니다. 그냥 히스토리만 듣고 그냥 대충 결정했을 때 그는 그 환자의 치료 성공률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장을 이용한 방광 확대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를 해서 그걸 객관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자 법적인 문제도 나중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의 대비를 위해서도 이제 그런 객관적인 소견을 얻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제 히스토리, 피지컬 exam, 그 다음에 뭐 UA나 뭐 컬처, 그 다음에 크레아티닌 이런 거, 그 다음에 레디올로직 스터디, CT나 뭐 초음파나 이런 거 얻어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의 팩터를 고려를 해서 뭐 남녀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죠. 그 나이나 뭐 이런 것들도 팩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요거를 이제 또 팩터가 됩니다. 그다음 인스트루먼트, 테크닉 이렇게 해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를 정확하게 스탠더라이제이션이 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이 이제 과정이 되겠는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테크닉도 그렇고 인스트루먼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석하는 어떤 저 해석자, 의사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ICS는 이걸 컨트롤해서 베리에이션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컨트롤하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익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서울대 요거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그 필기해 놓은 게 보이십니까? 네네. 아, 이건 필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요 지워야 되는데. 예, 그래서 서울대 연령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 79년도에 이제 요 기계가 처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소아에서 플로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제가 옛날에 트레이닝 받을 때는 이제 플로로스코피로 해서 하는 거를 이제 트레이닝 받았고요. 그래서 어린이병원에 들어서면서 85년부터 플로로스코피를 했고 2000년도에 이제 그 쇠석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그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뭐 쇠석기다 보니까 좀 그래서 영상의학과로부터 방사선 투시 장비를 관리 이전을 받았어요. 관리 이전을 받아 하다가 이제 이게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4년 뒤에 새로운 장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플로우스코피로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플로우스코피를 마련하는데 아마 그 예산을 올리면 병원에서 분명히 깎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쓰고 있는 노후 장비 같은 걸 먼저 그 과로 관리전을 받아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도태되면은 그냥 신청하시면은 그 나옵니다. 이게 하나 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경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세석기 위에 올려놓고 하다가 그 다음에 노후 장비를 이제 이렇게 관리전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상태가 이제 현재 상태인데 이게 투시 장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뭐 여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본원에 2대, 소아에는 1대 이렇게 토탈 이제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컨벤셔널 UDS고 이건 앰뷸레이터리 유도라믹스인데 이거는 사실 활용도가 높진 않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2대를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 EKG 같으면 홀터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4시간 기록을 하고 4시간 분량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환자가 소변이 셀 때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뭐 계단 오르고 내리고 뛰고 기침하고 그다음에 앉아 있다가 뭐 물 마시다가 여러 가지 액티비티 하면서 환자 이벤트를 쓰고 그 4시간 분량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그 이벤트 시기에 어떤 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한 100여 케이스 이상 이제 진행해서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울대 요거 이제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면 외래에서 환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유로다믹 스터디 이건 진단 쪽으로, 그 다음에 방광염 필요하면 또 방광염 검사 이런 걸 또 하고요. 거기서 피지컬 exam도 다시 합니다. 그리고 CIC 센터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그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병원마다 세팅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 있고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ICS에서 그 컨트롤 하려고 그 여러 가지 스탠다리제이션을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해마다 좀 최근에는 좀 자주 뭐 업데이트 되는 것 같은데 근간은 2002년도에 했던 그 제정했던 그 표준 그 스탠다리제이션 앤 터미놀로지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었고 그 뒤에 마이너하게 이렇게 리비전이 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스탠다리제이션 요 문서가 지금 여기에 사실 저도 출력해 놓고 계속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중간중간에 한번 그 하시면서 그 용어도 새로 익히시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진료하실 때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논문을 나중에 내는데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논문이라는 게 이게 이 시스템에 따라서 저 이루어진 결과를 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걸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 요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개념 정립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